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여러분께서 오늘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짜보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주체별 수급 상황 분석과 함께 박재민 PB팀장의 분석을 듣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10월 중순 출시 예정이죠. 윈도우 8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경제 민주화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수혜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철강 산업의 3분기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현의 키포인트에서는 오전장을 정리하고요. 오후장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세계 경기 불확실성에 더불어 어닝 시즌을 맞아 기업들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조정 흐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코스피 지수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전일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3%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1950선까지 밀려나면서 Q3 이전의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죠.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07% 하락하면서 1946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오늘 역시 기관이 505억 원, 외국인이 482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991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과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 0.81% 상승하면서 53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2억 원, 40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187억 원 매수세를 늘리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재부각되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역시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1원 70전 오르면서 1116원 3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3%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역시 0.75% 하락하면서 13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에 성공했던 현대차는 이내 약부합으로 돌아섰습니다. 0.42% 빠지면서 2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0.82% 강보합권에서, 기아차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52%, 신한지주가 0.94%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0.76% 강보합권에서 장세를 펼치며 26,400원에, SK하이닉스는 0.43% 상승하며 주당 100원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0.18%, CJ오쇼핑이 0.21%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25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SM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 서울반도체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1%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위메이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제는 현재 3%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7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1930선까지 밀려났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1.67% 상승하면서 1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테마주들이 일부 대선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박근혜 후보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가 12.03% 상한가를 바라보고 있고요. 보령 메디앙스와 아가방 컴퍼니 역시 11% 이상 상승 흐름, 이지가 10.65%, 신우와 서한 역시 14% 이상 상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통신이 6% 이상의 급등세, 코엔텍도 5% 이상 상승한 모습이고요. 신원 역시 1.07% 상승하며 1,4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충청권의 민심을 잡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대주산업이 5% 이상의 급등세, 유라테크가 2% 이상, 영보화학도 3% 이상 상승하면서 3,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렌텍도 눈에 띄는데요. 3% 이상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7%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85,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YD온라인이 전날에 이어 차익 실현이 이어지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92% 하락하면서 6,28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0.25%포인트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 2.75%로 기준금리가 조정이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어떤 종목이란가 업종별로 영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가능하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 지금 이 시각의 시장 흐름을 짚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연준이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소비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그런데 고용에서는 큰 개선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그 베이지북이 이제 오픈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제 완만한 성장세하고 주택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내용을 쭉 보면 이제 부정적인 그 진단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자동차 판매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 주택 판매 건수가 늘었고 주택 가격도 이제 만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죠. 특히 모기지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그 모습입니다. 이 내용이 나왔지만 사실 시장을 되돌리지는 못했죠. 어쨌든 베이지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연준에서 상당히 시장을 좋게 보이고 향후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게 하는 내용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있고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3차 양적 완화가 그래도 시장에는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3차 양적 완화가 그 효력을 다했다라고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3차 양적 완화가 시장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이 아직도 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된 양적 완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베이지북은 시장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실적이 좀 악화되면서 약간 실적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베이지북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S&P가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내렸습니다. 트리플 B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 강등을 두 단계를 했군요. 그리고 신용 등급 전망이 역시 부정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스페인 정치권이 정부 개혁안을 지지하지 않거나 또 유로존이 스페인 조달금리 급등을 막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더 떨어진다면 이제 정크본드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지금 그 S&P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했다라는 것은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은 거에 대한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고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에서 신용등급을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하향시켰는데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정크죠. 그렇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7%대로 또 간다고 봐야 되죠. 결국 스페인을 압박하는 재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신용평가기관에서도 같이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되면 결국 스페인 입장으로서는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금융 신청이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신용평가기관에서 가르쳐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얘기는 시장에 지금 상승 모멘텀이 없는데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큰 문제 없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도 지금 막 들려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 오늘 만기는 역시 그 선물하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냐 매도냐 싸움인데 지금 일단 매물 폭탄이 한 3,6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장중에 다 흡수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매물은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죠. 어저께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8,000개 이상 매도를 하고 오늘 지금 3,000개 이상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매우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금리 인하가 사실 지난달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난달에 안 하고 이번 달에 하는 바람에 시장에 역발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침에는 기대 심리로 주가가 장중한테 플러스권까지 갔었지만 일단은 금리 인하는 사실 예전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걸 너무 늦춘 것이 시장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오늘 지수는 아마도 장중에 저점이 추리하고 막판에는 플러스권에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지난번에 그 갭상승이 있었던 지점입니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를 했었던 시점, 그 시점을 어저께 메워주는 상황이 됐죠. 그렇다면 일단 그 갭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그 갭을 메워줌으로 해서 시장의 어떤 투자가들 입장으로서는 불안한 요소가 약간 없어진 상황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점에서 매수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계속 매도했던 투신이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오늘 공격적으로 벌써 150억 매수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라라는 것을 시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 특히 금리 인하까지 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금일 일단 미국 시장이 또 다우지수가 1%대 넘게 밤새 하락을 하면서 1930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좀 올라오는 모습, 좀 전에 금통위에서 예상했던 25bp이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국제 시장은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예견됐던 어떤 김준수 총재가 그저께 국정감사에서 어쨌든 선진국의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고 이런 발언들이 사실 금리 인하를 미리 이틀 전부터 예고를 했었다. 그래서 시장에 별반 다르다 반응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옵션 만기일인데요. 일단은 어제 시장이 예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언더슈팅한 일단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밤새 또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전일계 Q3 호가 이후의 갭을 이제 완벽하게 메웠고 오늘 코스피는 좀 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우 일봉 차트로 사실 봤었을 때는 미국발 9월 13일 이제 Q3 쓴 그 장대 양봉의 지지선을 정확히 다우 오늘 종가가 어쨌든 지지는 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13,340이죠. 근데 코스피는 일봉 차트로 보면은 사실 그거를 좀 누르는 모습이었지만 아침에 사실 지금 어쨌든 장중에는 아직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확히 코스피 차트로 그 지지선이 한 1933 정도가 됩니다. 오늘 정확히 저가였고요. 이게 지지를 하고 만약에 오늘 옵션 만기를 넘기게 되면은 상당히 그래도 그동안에 눌렀던 어쨌든 지수가 다시 좀 풀리는 그런 어쨌든 옵션 만기 때문에 계속 짓누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종별로는 사실 오늘 뭐 지금 거의 코스피가 보합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전 업종을 거의 다 팔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업종을 61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순매수. 외국인은 최근에 금융업종을 계속 샀죠. 금융업종 15억, 운수장비 업종 17억 이 정도 사는 모습. 그리고 의약품 업종 5억을 사고 있고요. 거의 다 하니까 전량 매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아무래도 베이시스가 아침에 1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베이시스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모습에 프로그램 물량이 오늘 2천억 정도 국가 쪽에서 나오지 않겠냐 시장에서 많이 예측했는데 벌써 1,100억 정도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만기 영향은 종가에는 그렇게 없을 걸로 일단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156억을 사고 있고요. 기관이 33억 팔고 있고 개인이 87억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어제 이제 7거래일 만에 좀 조정을 줬었는데요. 코스피 심리가 악화되면서 같이 조정을 줬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모습,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은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도 잘 반등에 나오면서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어쨌든 코스피보단 강세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양시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속내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은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옵션 시장에 활발히 참여를 했고요. 월요일 월요일 풋, 화요일 콜, 그리고 어제 양매수했다가 결국엔 다 프리미엄 까먹고 결국에는 콜 쪽으로 또 종가 상방 베팅했다가 종가가 저가가 되면서 완전히 작살이 났고요. 오늘 만약에 그게 지금 아침에부터 상승을 했었으면 사실 좀 어느 정도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만기주기 때문에 등가 기준 결국 내가나 등가 말고는 전부 다 깡통 휴지가 되는 그런 시장인데 오늘 풋옵션을 65억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근데 지수는 반등을 하고 있죠. 이게 상당히 역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은 젠장 이럴 줄 알면 콜하고 풋옵션 어제 살걸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지금 지수는 반등하니까 풋옵션은 오늘 사고 있는데 뒤늦게 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만기 전여제로 거의 우리는 이익을 극대했다. 만기날 외국인은 그렇게 참여는 안 합니다. 사실 그 전날까지 거의 옵션 만기일날 이제 포지션을 다 구축해놓고 만기날은 결제를 시킨다든지 매도를 해놨으면 하여튼 결제를 시키는 그런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전략, 합성 전략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만기날 개인처럼 투기성으로 시장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총체적 난국이다. 결국에는 스몰캡 위주로만 노리는 수밖에 없다 하면서 오늘도 초록뱀이라든지 플랜티넷 여러 가지 스몰캡들이 또 상당히 시장에서 센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스몰캡들이 계속 오르는 모습,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는 아예 포기를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준금리 인하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기준금리 인하 25bp 0.25%죠. 결국엔 이제 3%대 기준금리가 2.75%로 내려갔고요. 아침부터 사실 시장에서 거의 예고가 됐었습니다. 건설주가 올랐었고요. 보험주가 좀 약세 모습을 흘러갔었고 은행주도 계속 보합권에서 뒤지닥거렸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 했고요. 시장에서는 미리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반응은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옵션 만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로는 결국에 어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1조 1천억, 1조를 넘게 쳤습니다. 오늘 근데 선물 매수가 4,6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은 미결제가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선물의 신규 매수일 가능성도 큰데요. 개인 같은 경우 오늘 선물이고 옵션이고 전부 다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요. 미국발 QE3 쓴 다음에 3주 동안 행보를 하면서 외국인이 현물을 파킹을 했었습니다. 그 파킹이라는 게 현물을 그다지 많이 산 거 대비 8, 9월 말만 거의 8, 9월 달만 해도 10조를 샀는데 판 물량은 1조도 안 된다는 거죠. 아마 5천억도 지금 집계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블록딜 물량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요. 거기에다가 선물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상방이다 하방이다 6월물이나 9월물 때처럼 그렇게 선물의 방향성도 보이지 않고 계속 트레이딩 위주로 했었습니다. 옵션은 양매도를 했었고요. 양매도는 지수를 박스권에 갖춰놓겠다 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풋옵션에서 대박을 줬고 오늘 아침에 등가 기준 콜옵션에서 또 300% 500%로 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양매도 프리미엄을 3주간 진행하다가 결국엔 한두 번 옵션 시장에서 대박을 이렇게 주고 반대 포지션은 쪽박이겠죠. 결국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갔는데요. 결국에는 항상 대한민국 시장은 그 옵션이나 선물 쪽에서 이제 파생상품 시장이 워낙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런 메이저들의 포지션이 있으면 항상 그거의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제한되는 상방이고 하방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장기적으로 흘러가서라도 이 만기일 때문에 항상 좀 제한되는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보기에 겁먹을 장은 분명히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1940선 오늘 3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미국발 Q3 아까 다우지수랑 코스피 일봉 차트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아일랜드 갭을 메웠기 때문에 259 선지가 회복을 못하면은 결국에는 추세가 하방으로 간다. 이런 기술적 분석론자들 또 시향이 많이 나왔고요. 장 마감 뒤에 결국에 이렇게 되면 1800까지 또 꺾이는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만기 끝나면은 시간을 두고 점차 오르는 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현무 파킹 어제 GS 강했죠. 정유가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쨌든 가장 집중돼서 말씀드린 게 유가 관련주랑요, 철강 관련주들, 현대제철 이런 거 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업종들 지금 사서 연말 배당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가져가면은 일단은 코스닥처럼 큰 수익은 사실 대형주에서 못 내겠지만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고 코스닥이 꺾일 땐 어제 게임주도 보셨겠지만 많이 꺾이는 건 10% 넘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 투자 내가 연간 정기예금이 1년 지금 4%도 안 나지만 4%면은 한 10% 만약에 내 총자산에 10% 연간 매년 가져간다면은 매매를 꼭 안 해도 안전하게 가는 게 항상 맞습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닙니다. 투기는 도박판에 가서 하시고요. 지금 시장은 분명히 차근차근 물량을 늘려나갈 때다. 그렇게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항상 하시고요. 좀 대형주 위주로 하시고 트레이딩은 코스닥에서 하시되 기간수고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스몰캡 위주로 기간에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따라 하시면 투신권의 투신권 결국 기간에서도 투신권이 이제 좀 들어오는 거 플랜티네 이런 게 오늘 4% 오르는데요. 초록뱀도 4% 오르고 이런 것들 기간 수급이 최근에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 따라해도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은 안정성으로 대형주를 역시 매매하라. 그리고 가대 낙폭주 중에서도 좀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PBR이 많이 낮아져 있는 것들 저는 그게 가장 지금 유력한 게 어쨌든 유동성 정책 속에서는 정유주들, 원자재주들, 철강주들 이런 거라고 가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또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법원에서 웅진의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에서는 주웅진홀딩스와 국동건설의
회생 절차, 이 법정 관리죠.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관리는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웅진그룹 이외에 제 3자가 이 관리인으로 선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채권단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법정 관리인으로 선정을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박성일 연구는 지수 조정 시에는 대형주를 분할 매수할 것을, 박소영 대리는 1950선 이탈 시 주식 비중을 조절하자고 했습니다. 정영훈 팀장은 옵션 만기 변동성에 대비하자, 최희용 대리는 대형주보다 개별 종목, 정재훈 실장 지수 방어 섹터로 압축 대응하자고 했고요. 네, 관심 업종입니다. 박성일 코덱스 레버리지, 박소영 정유 전자결제주, 정영훈 전기가스, 최희용 바이오 진단업종, 정재훈 제약 바이오주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점의 최희용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10월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경기와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연일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시가보다는 다소 낙폭이 많이 줄어든 약보합세까지 올라와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경기 부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네, 방금 금리 인하 2.75%로 3%에서 0.25%를 내렸는데요. 이 역시 추가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앞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거래소 지수가 썩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대기업들도 이렇다 할 실적 후전세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데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의 반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침없는 상승세가 조금 주춤해진 상황인데요. 네, 오늘 다시 어제 조정에 이어서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개별 종목의 강세는 유효한데요. 네, 당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흐름이 좋습니다. 네, 당분간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바이오 관련주들이 앞으로 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바이오 진단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명 주십시오. 네, 최근 들어서 진단 관련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네, 종목을 간단히 불러드리면 시젠, 마크로젠, 뷰웍스, 바이오스페이스, 바이오니아 등을 대표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엑스레이 같은 그런 기구를 통해서 체내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혈액이나 기타 장비를 통해서 체외 진단을 하는 그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네, 의료가 발달하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진단 관련 시장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진단 관련 회사들이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거대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조금 전 소식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웅진그룹 관련해서 이제 법정 관리가 개시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그 웅진홀딩스 대표이사가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웅진그룹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웅진그룹이 최근 극동건설 부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투자자들이 많은 의심 그리고 신뢰를 잃었다,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낙폭의 절반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올해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주식을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바이오 진단 업종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네, 오늘 추천주는 마크로젠입니다. 네. 네, 마크로젠은 DNA 염기 서열 분석 서비스, DNA 칩 개발 판매, 유전자 이식 등 유전사 분석 관련된 그런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단 업체고요. 네, 유전자 분석 사업 부문이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고, 네,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등 향후 좋은 흐름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요약해드리면 성장성과 양호한 수급, 네, 그리고 실적 호전의 기대, 이런 3박자가 어우러지는 종목이라서 네,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목표가는 45,000원, 네, 현재가는 37,500원 내외고요. 네,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희용 대리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이벤트 데이를 맞이해서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우 8이 정식으로 출시를 보름 정도 앞둔 가운데 윈도우 스토어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MS의 윈도우 8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 열기가 뜨겁습니다. PC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올지 점검해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도입 중인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시에서 경제 민주화 관련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경제 민주화의 의미를 점검해보고 관련 수혜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 제조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철강 산업의 부진이 중국의 철강 과입 공급과 수요 산업의 회복 지연으로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8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사용자와 개발자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 수혜자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윈도우 버전인 이제 윈도우 8이 10월 27일경쯤에 이제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요번에 나온 윈도우 새로운 윈도우 제품은 이제 안드로이드 제품하고 iOS하고 애플의 태블릿 PC가 장악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에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요번에 나오는 제품의 이제 핵심은 컨버전스 PC라는 건데요. 그래서 태블릿 PC로도 활용이 되고 또 꽂으면은 노트북처럼 활용돼도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운용 체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폰을 보면은 최근 2, 3년 동안에 최근에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선택도 잘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강력한 이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MS 오피스가 활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윈도우 8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지금은 애플하고 안드로이드 진영 간의 특허 전쟁도 굉장히 심하지만 윈도우 폰은 디자인이나 모두 이런 것에서부터 애플의 특허 전쟁으로부터 상당히 비껴나가 있다라는 또 장점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윈도우 버전은 상당히 가볍다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버전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이제 점점 더 복잡하고 무겁고 이렇게 용량이 큰 프로그램들로 개발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데스크탑 PC까지 모두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혁신적으로 가벼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 폰이 나오게 된다면은 초창기에 애플과 안드로이드 폰이 새로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앱이 부족해서 활용할 게 별로 없다.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만 어느새 이제 안드로이드도 상당히 좋은 마켓을 형성을 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이 그렇게 크게 앱 마켓이 이제 성장한 것은 이제 등록된 앱이 82,000개가 넘어서면서부터 사용자들이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사용하면서 이제 시장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 폰 시장의 어떤 앱이 82,000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향후 전에 이제 2, 3년 동안에 시장이 스마트폰의 어떤 앱에 대해서 집중이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언어를 배워서 프로그래밍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윈도우 폰이 되면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어떤 개발해 놨던 것들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게
윈도우 폰이 출시되면 앱을 출시하겠냐라고 했을 때 출시하겠다라는 의사가 애플이나 이제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한 3배 가까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폰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앱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앱들은 많이 출시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이번에 나온 윈도우 8을 활용하게 되면 그 PC에서 쓰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던 앱을 또 컴퓨터에서 그냥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기 간의 어떤 이동이 간편해지면서 그동안에 아무래도 다소 좀 불편했었던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PC로, 태블릿 PC에서 PC로 이렇게 이동이 조금 어려웠던 점이 개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향후 한 3년 동안 그 마켓에서 한 20%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갖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애플과 안드로이드, 윈도우가 이제 3파전으로 이제 벌어지면서 수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윈도우 그 폰의 어떤 윈도우 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컨버전스 PC를 제작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경제 문제와 열풍이 시장에도 불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군에서도 앞다퉈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관련 수혜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예, 최근 언론에서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충 이제 중소기업을 도와주자,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데요. 며칠 전에도 이제 한 대선 후보 그 경제 민주화 정책을 책임지시는 분하고 원내대표 분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대선 후보가 그 경제 민주화 법안을 지원하겠다 약속을 해주면서 이제 손을 들어줄 만큼 대선 후보들도 이제 경제 민주화를 상당히 큰 그 공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어느 포럼에 참석했었는데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제 민주화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가난한 집의 장남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 장남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 아들이 그 장남이 똘똘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변호사가 되도록 이제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법대에 들어가서 유명한 변호사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장남을 지원하느라고 그 둘째, 셋째는 낮은 학력으로 졸업을 하게 돼서 현재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장남이 유명한 변호사로 된 데는 실질적으로 돈을 댄 사람은 부모님이고 노력을 한 사람은 이제 장남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이제 부나 이제 성공의 열매가 둘째나 셋째 는 가지 않고 이제 장남이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경제학적으로도 둘째나 셋째도 어떤 기회비용을 잃은 그런 그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남의 성공의 열매를 이제 둘째나 셋째랑 나눠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예로 들자면 이제 강남의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재테크를 잘해서 혹은 이제 뭐 재수가 좋아서 뭐 이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강남이 그렇게 이제 좋은 환경이 되고 부동산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강북의 이제 시청이나 뭐 시장 그리고 예전부터 아주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설들이 강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서울이라는 그 큰 도시가 지탱이 되면서 강남의 혜택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의 혜택이 이제 강북에도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이제 그 적용을 하게 된다면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그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정책 아래 이제 다른 기업이 그 업종의 시장에 진입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업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어떻게 좀 통제를 하면서 보호를 받았고 세제 지원이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드라이브의 수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공의 열매를 사회에 나눠줘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 최근에 이제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그 경제 민주화 법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금산분리가 있습니다. 금산분리가 추진되면 지금 업계에서는 삼성그룹하고 현대차그룹이 좀 불편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미 이제 SK나 LG 같은 경우에는 금산분리 같은 조치들을 이미 취하면서 어떤 기업은 많이 오르고 어떤 기업은 좀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의 예를 든다면은
요번에 이제 금산 분리를 통해서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이 어떤 주가 흐름을 그룹들의 어떤 계열사들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성투자난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소식 정리해 주십시오. 예, 최근 중국 증시 강한 흐름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63% 하락한 2106.94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100선에서의 지지 테스트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가 큰 급락을 나타내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요타 같은 경우 9월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49% 감소했고 혼다 역시 40%가량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10월 생산 계획을 크게 축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에 따른 반사 효과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인 현대, 기아차 그리고 그 외 다른 외적의 기업 자동차들이 반사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타 국가의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중앙은행이 RP 한매조건부 채권을 방식으로 해서 공개 시장 조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중국이 4분기에 유동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대 부동산 기업들의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부동산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성장세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의 대표 기업들인 중국의 대표 시가총액 상위권의 몇 개 기업들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00선에서의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2100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의 중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흐름을 정리해 볼까요? 예, 먼저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프로그램 순 차익 잔고가 4조 2,152억 원으로 역대 좀 최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순매수 차익 잔고가 늘어나면은 매수 여력은 좀 줄어들고요. 매도 가능성이 높아져서 만기일에는 매물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9월 만기일 부분에서도 한 차례 좀 청산 우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QE3 발표로 인해 가지고 한번 위기가 넘어갔고요. 이번 옵션 만기는 그래서 좀 매도 우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강세가 지속되면서 투자 주체들이 차익 거래에 매수 여력이 소진되면은 이런 베이시스 수준인 1.5포인트 이하에서는 시장 베이시스가 하락하면서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만기 청산 가능 물량은 증권사별로 좀 예측이 다르긴 한데요. 1,000억 원에서 6천억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 지자체의 매수 잔고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가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매도의 반전이 가장 빠르고요. 9월 만기일 부근에서는 어제까지 한 6,600억 정도 차익거래 순매수가 누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중 일부가 컨버전 거래를 통해서 옵션 연계 물량으로 갈아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컨버전은 옵션 만기를 이용해서 매수 차익거래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이고 현재 누적된 매물 부담이 한 3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한적인 매도 우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을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오늘 금리 인하 다들 아시다시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통위에서는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경제를 좀 지탱해오고 있던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 팽창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좀 나오다 하더라도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겠습니다.
일단 QE3 등 굉장히 큰 그 카드들이 이미 나왔었고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호재이긴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 QE3 이상으로 큰 호재를 보기는 힘들어지고 이미 큰 호재가 작용을 못하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호재보다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금리 인하가 시행됐을 시에는 하루짜리 시세일 수는 있지만 건설, 증권업종의 단기 시세가 좀 가능해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미국의 자금 이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미국의 감세 혜택이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에는 미국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계 자금이 이탈할 경우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올 들어서 9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순매수한 금액은 15조 4,700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9조 5,7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60% 이상 많은 수량을 샀죠.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국가별 보유 규모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 161조 1천억 원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한 40%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서 감세 연장이 좀 쟁점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좀 뜨거운 부분이 그 자본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감세 연장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된 바 현행 15%에서 2014년도에 한 20%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계 그 자금들이 하반기, 그러니까 올 연말에는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만기가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번 만기가 아니어도 연말까지는 예상하는 바 미국계 자금의 일부 이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방에 대한 준비를 분명하게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한올 바이오파마 준비를 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신약 개발 전문 계약 기업으로서 바이오매터, 기능성 복합 신약, C형 간염 치료제 등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제약사 중에서 파이프라인 가치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2012년 신약 관련 매출이 가시권에 진입하면서 특히나 C형 간염 치료제는 초기 예상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LG생명과학이 국내 최대 계약금 규모인 250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현재 또 2014년도에는 두 종류의 기능성 복합 신약을 출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신약 관련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투자자들한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C형 간염 치료제입니다. 시장 규모가 약 3조 원 규모인데 시장 점유율을 감안한다면은 1조 원 정도의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2년도 실적 가이던스는요. 매출액 850억 원, 수익은 흑자 전환이 목표이고 매년 이자 비용 35억과 또 실적 가이던스는 C형 간염 치료제를 배제한 금액으로서 C형 간염 치료제가 매출이 가시화될 때는 훨씬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매수가는 6,970원 정도 줄이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9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함께 짜봤습니다. 김재현 차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샘플러스가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에는요, 오후 2시에 삼성 1문화센터 4층에서 제갈공명 전문위원이 올해 연말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도주와 전략주들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2시에는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부자클럽의 김원기 대표가 급등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니까요, 역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013-3366-0110, 023153-2610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꾸준한 방문과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벌써 목요일이네요. 내일 금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